자,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설명할 원자는 수소라는 원자입니다. 1번,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이 수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자는 뭐와 뭐로 되어 있죠?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가운데가 바로 원자 핵. 그리고 요거 바깥쪽에 이렇게 까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전자인데요. 여기서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돼요. 전자는 개수 하나당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수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원자라는 건 중성을 띠기 때문에 이 전자에 대한 핵은 숫자가 0이 되어야 돼요. 핵이. 따라서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려면 몇이 돼야 되죠? 플러스 1이 되어야 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번 수업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원소기호고요. 그리고 이온을 실제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기호는 20가지의 플러스 알파인데요. 선생님이 쪽지시험으로 이걸 마련을 했으니까 쪽지시험 아래에 있는 쪽지시험 파일을 다운받아서 쪽지시험 스스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쪽지시험은 총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한글로 된 원소 이름으로 된 쪽지시험 하나를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뽑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은 원소기호를, 즉 영어로 된 원소기호를 이용하여 이렇게 쪽지시험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가 이렇게 랜덤으로 뚫려있는 이렇게 쪽지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지로 본인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두 번째 시간, 원소 기호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 주에 배우는 정말 중요한 이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기율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원소 기호고요. 실제 시험에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원소 기호예요. 그런데 이번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요 주기율표는 실제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왜 대체 우리가 이거를 외우면 되지 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 외워야 될 부분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굳이 외우지 않고 하나의 표만으로 이온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보고 아, 선생님 저는 손절할게요. 이러면 그냥 외우세요. 그런데 아, 선생님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이 동영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15페이지 과제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보세요. 1번이었던 번호가 앞부분이었던 친구는 완전 개이득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을 텐데 32번 보이시나요? 그쵸. 내 이름이 히읗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전학을 왔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어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치만 내 번호가 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조금 더 파고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동영상 아래에 이 학습지를 놨을 거예요. 올려놨는데 이 학습지를 꼭 프린트해서 같이 선생님과 풀어보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0번 칼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선생님 왜 제 번호는 없나요? 21번부터 32번은 어디 갔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실제 외우는 것은 21번과 32번은 그냥 여기 이렇게 이름과 원소 기호만 알면 되고요. 20번까지는 1번에서 20번까지는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꼭 외웠으면 좋겠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하나 그림을 올려놨죠. 학습지를 올려놨죠. 이렇게 스스로 시험, 총 3가지 시험 문제가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요 쪽지 시험도 한번 복사해서 스스로 내가 다 외웠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시다. 정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진짜 완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여기 학습지로 돌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덩어리를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가장 중심에서 핵의 역할을 하는 원자 핵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핵이 있고요. 핵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 한번 표시를 해주자면 같이 표시하면서 읽고 있죠. 이게 바로 원자 핵이고요. 주변에 원자 핵을 감싸고 있는 원자 핵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전자로 이루어진 게 바로 원자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전자들은 일정한 이렇게 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선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략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껍질 위에 전자들이 하나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총 4가지의 전자 껍질로 이루어진 칼슘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칼슘은 4가지의 전자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칼슘은 전자 껍질 위에 총 몇 개의 전자들이 있을까요? 요 까만 거 세면 끝입니다. 그렇죠. 총 20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게 바로 칼슘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마그네슘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슘 중간에는 원자 핵이 있고요. 총 몇 개의 전자 껍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즉, 총 3개의 전자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총 몇 개의 전자가 있을까요? 한번 세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한번 세보세요. 그렇죠. 총 12개의 전자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요걸 선생님이랑 같이 채워볼 텐데 여기 오른쪽 맨 아래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 부분에 전체 공통점이라고 쓰시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준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12번이라고 써있고 20번이라고 써있는 요게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자, 원자 번호가 10이면 전자가 총 몇 개 있을까요? 12개. 그쵸? 원자 번호가 20이면 전자가 20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박. 첫 번째 원자의 전자 개수는 원자 번호와 일치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공통점이 있어요. 힌트는 원자 껍질에 전자 껍질에 전자의 개수와 한번 상관이 있는데요.
1번부터 20번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영상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사실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 보세요. 1번 전자 껍질에 전자가 총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멈추고 한번 보세요. 스스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번 전자 껍질에는 2개밖에 전자가 못 들어가요. 아마 규칙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전자 껍질은 총 8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다 채워진 걸 못 봤기 때문에 네 번째는 쓰지 않을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전자 껍질, 가장 원자 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은 8개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전체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2번 공통점 한번 찾아보시고요. 3번부터 10번까지의 공통점, 11번부터 18번까지의 공통점, 그리고 19, 20번까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1번부터 19번, 4번부터 20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 멈추고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다 찾았나요? 네, 한번 볼게요. 1, 2번의 공통점이 뭘까요? 완전 간단합니다. 껍질이 몇 개예요? 그쵸? 전자 껍질 하나.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다. 그쵸? 두 번째, 3에서 10번 공통점은 뭘까요? 아, 똑같습니다. 전자 껍질 몇 개예요? 전자 껍질이 2개다. 여기 1번부터 18번은요? 그쵸? 전자 껍질 3개. 이제 완전 감이 오죠? 1번부터 20번은 뭘까요? 완전 쉬워요. 전자 껍질 4개. 끝났습니다. 완전 쉽죠? 그 다음 요게 조금 어려워요. 1, 3, 11, 19 세로 공통점은 뭘까요? 잘 보세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개수를 한번 봐주세요. 몇 개예요? 그쵸? 하나입니다. 바깥쪽. 그것도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개수가 1개입니다. 자, 그리고 4번, 12번, 20번의 공통점은 뭘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개수. 자, 어디를 말하냐면 가장 바깥쪽 여기를 말합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개수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2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여기도 2개. 따라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전자 개수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옆에 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하기 해서 5번, 13번은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7개. 여기가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8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헬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쓰느냐. 힌트는 보세요. 첫 번째 전자 껍질 채우는 거 2개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8개만 채우면 껍질이 다 채워집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전자가 모두의 별표 쳐주세요. 모두 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갈 이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거 아까 맨 처음 수업 들어가기 위해서 봤던 요거 기억나나요? 그쵸? 원자는 전자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자핵 중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띈다 요렇게 했었죠. 그쵸? 자, 이번에는 3번 리튬과 그 다음에 9번 플루오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줄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리튬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리튬의 핵은 플러스 몇을 띨까요? 다 압니다. 전자 개수가 몇 개예요? 그쵸? 리튬의 원자핵은 플러스 3을 띱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3개 붙음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0을 띠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 다음 9번으로 갈게요. 9번으로 가면 요 플루오린은 원자핵이 플러스 몇을 껴야 될까요? 그쵸? 끝이에요. 9의 성질을 떼야 됩니다. 왜 그러죠? 그쵸? 전자 개수가 주변에 9개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이 원자 기호와 원자 번호, 원소 번호를 알아야 된다. 이 이유가 요 숫자를 알면 이 플러스가 바로 띡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와 같이 외워주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자 핵은 플러스 몇을 띈다. 요것을 다 알았어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이온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하나 써줄게요. 원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다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거 지금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 다 적었죠? 이제 그러면 이 말 뜻이, 선생님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면 봐봐요. 1, 3, 11, 19의 공통점. 전자 개수 1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5, 6, 7. 얘는 아예 모두 다 채워져 있다. 따라서 여기 2번, 10번, 18번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를 버리거나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친구들은 전자 개수가 하나입니다. 7개를 얻어서 전자 개수 껍질을 다 채우는 게 편할까요? 그냥 하나 이거 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쵸? 하나를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전자를 1개 버리는 게 훨씬 더 이 아이들은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 이 친구들은 2개를 버리겠죠. 그리고 마지막 얘는 아무것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9번, 17번은 7개 채워져 있죠. 얘는 1개를 얻는 게 편할까요? 7개 다 버리는 게 편할까요? 그쵸? 전자를 1개 얻는 게 편합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요. 전자 2개 얻는 게 편할 거고요. 얘는 3개 얻는 게 편할 거고요. 얘는 3개 버리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가운데 거 4개짜리. 얘는 상황에 따라 4개를 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얘가 어떤 상황이 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어떤 상황에 버리고 어떤 상황에 얻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원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다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자, 보세요. 버려서든 첫 번째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전자를 버린다.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를 얻는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여기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개수가 1개면 버리는 게 나을까요? 얻는 게 나을까요? 그쵸? 하나를 전자 1개를 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양쪽 한번 볼게요. 이쪽 한번 볼게요. 모두 채워져 있으니까 버릴 필요나 얻을 필요가 있을까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얻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 얘는 보세요. 바깥쪽 껍질이 7개입니다. 얘는 그러면 하나를 얻어서 채우는 게 나을까요? 7개를 버려서 채우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얘는 전자를 1개 얻어서 다 채웁니다. 자, 그럼 여기 해볼게요. 4번, 12번, 20번은 전자 개수가 2개입니다. 따라서 얘는 2개를 버리겠죠. 그 다음 얘는 6개입니다. 따라서 2개를 얻겠죠. 그 다음 얘는 3개예요. 그쵸? 3개 버리고 얘는요 3개를 얻겠죠. 선생님 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상황에 따라서 4개를 얻거나 버립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이 친구 리튬에 대해서 보면은 원래는 핵이 플러스 3이고 전자는 3개가 있기 때문에 0을 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손절하면서 그쵸. 핵은 플러스 3인데 전자가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쵸. 플러스 1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플러스는 양이온이다. 플러스를 띄면 양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플루오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오린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고요. 가장 바깥쪽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끌어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원자 핵은 플러스 9였고 전자는 9개여서 0을 띄는 원자였는데 여기가 하나가 더 뿅 끼게 되면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을 띄는 음이온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이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주기율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당연히 어렵고요.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 주기율표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왜 이온이 이렇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됩니다.